사실은 이 전인이 어, 뭐 최근에는 메이커 수업이니 뭐 그 전에 이제 그 발명 교육이니 뭐 이런 그 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쪽에 일찍부터 네. 1997년도부터 제가 그 서울 시내 그 발명 교육 센터가 있잖아요. 그 아마 강남에 이제 역삼천원 그 노년초에 있어요. 강남 발명교실 센터 그리고 메이커 센터가 그런 그 메이커 교실 쭉 이렇게 관계를 해오고 또 관심 갖고 있던 분야예요. 그래서 이것도 AI 융합교육 이쪽 자체가 앞으로의 또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되고 또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 뭐야 생각은 가지고 있죠. 게다가 마치 저희 그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 150개 학교 AI AI 교실 신나는 AI 교실 저희도 이제 응모해가지고 땄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따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한 사례를 제가 좀 또 함께 이렇게 또 보고 듣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에 내가 이제 이쪽 AI 쪽 분야는 뭐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있지만은 앞서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하거나 이렇게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얼마 전에 엊그제 토요일 날 또 저 이화여대 그 정재영 교수인가요? 그쪽에서 네. 또 포럼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못해도 쭉 앞에서부터 포럼 내용도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그 미래 교육에 또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적용한 선생님들 사례도 보고 하니까 이거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구에 이렇게 또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진짜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좀 기대도 되고 그래요. 오늘 첫날이라. 예, 아이고 말이 길었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메타버스 수업 1탄으로 우리 서희진 선생님이 문을 잘 열어주셨고요. 오늘은 메타버스 수업 2탄으로 이제 역삼초 서희진 선생님과 또 이유림 선생님께서 함께 수업사를 나눔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작 전에 저도 잠깐 한 가지 홍보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요게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그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연수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한국교육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그때 연수했던 게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하고 16분이 같이 그 이제 기획을 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촬영은 겨울방학 때 다 끝났어요. 저희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서야 오픈이 됐는데 선생님들 되게 공들여서 잘해주셔서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영상, 홍보 영상을 한번 합니다. 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칸딘스키 작품전에 들어가 볼게요. 와, 그러네요. 다양한 갤러리들이 있어서 음식들이랑 같이 저를 씹고 있어요. 이번에는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요. 사진이 크게 들어간 게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이것도 온라인 학급전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죠.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이것저것 움직여보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커를 한번 비춰보세요. 잘라진 부분은 점선 부분으로 옮겨주세요. 위에 많은 고양이들 중에서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배열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채소류를 활용한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직접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같은 기간에
한복과 영어로 친 한복의 검색량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버스로 환승할 때 몇 번 출구로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잔황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기후. 이렇게 움직임이 유연한 곰이 나왔어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다 아시죠? 예. 네,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 모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저는 X세대인데요. 여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MZ 선생님들이시라서 되게 재밌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구성을 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렇게 좀 연수를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고 수업사례 나눔을 하고 나서 좋게 되면 같이 연구회 차원에서도 이런 연수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하셔서 다음번에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우리 그 연수를 좀 만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홍보 마치고요. 이제 서희진 선생님하고 유림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오늘 이유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메이커 교육을 좀 했는지 선생님들과 수업 사례 나눔을 하고 이제 이유림 선생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실습 방법도 알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랑 이유림 선생님이랑 같이 메타버스 수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AI 융합 동아리를 학교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전에 그 게더타운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이제 또 메타버스를 수업에서 좀 어떻게 볼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게더타운이 이제 2D로 되는 맵이었다면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3D 형태이고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카드보드나 아니면 다른 뭐 오큘러스 같은 이제 VR 기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좀 더 VR 형태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수업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그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앞에서 이제 이전에도 계속 쭉 설명을 해왔지만 아주 짧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뒤에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가 요즘에 진짜 좀 많이 대세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로 이게 정말 큰 핫한 주제여서 좀 많이 제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에 진짜 기업에서 엄청나게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를 정말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뭐 삼성 아니면은 뭐 LG 이런 모든 곳에서도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뭐 게더타운으로 한다고 하던지 아니면은 대학 입학식 같은 경우에도 뭐 제페토, 이프랜드 등과 같은 포럼 형식을 좀 메타버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걸 좀 가속화시켜서 좀 비대면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응답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직접 접촉적인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뭐 면접을 보든 무엇을 하든 결국 온라인상으로 이제 자료를 좀 체계화하고 그걸 또 점수를 매기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두 번 일할 걸 좀 한 번에 복합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제 기업의 좀 효율적인 이제 마인드가 좀 반영이 전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여러 갈래로 이제 뭐 외국의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좀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주로 자료를 찾게 되면 4가지 정도로 이제 메타버스를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포켓몬고 많이 해보셨죠? 이제 실제 사물과 이제 내가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는 사물을 겹쳐서 보게 되면 이걸 증강현실 또는 AR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 내 삶을 온라인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을 뭐 이게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또 실제 현상을 이제 인터넷 세상에 그대로 이제 옮겨놓게 되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안에 모든 이제 예를 들어 강남구, 서초구 이런 곳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전부 다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거울 세계의 특징이겠고요. 그다음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이제 세계는 가상 세계라고 해서 이제 실제 현실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안에서 실제 사람이 돌아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듯이 실제로 이제 하는 일들을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좀 유명한 게 뭐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등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더타운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에듀가 좀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도 요즘에 막 공문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기업의 연수 같은 걸 보면 진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가 왜 필요한 걸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메타버스 수업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살아오는 환경이 이제 제가 살아갈 세대와 또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완벽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메타버스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막 AR, VR 이런 게 상용화가 안 됐는데 요즘 친구들은 오큘러스 쓰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제 뭐 포켓몬고 이런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그냥 미래에 당연히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뭐 스마트폰 같은 도구로서 당연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게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제 줌으로 매일 수업을 하는데 애들도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매일 PPT로 설명을 듣고 이런 게 너무 저도 재미없는데 애들은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새롭게 학급 공간을 좀 구성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 오듯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메타버스 수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메이커 교육을 이제 메타버스 수업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전시하고 혹은 아니면 같이 협동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또 프로젝트 형식으로 나타내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수업도 적어지고 협동학습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좀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그럼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좀 협업할 수 있게 공간을 좀 조성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사례를 직접 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혹시 구글 크롬에 좀 접속을 하실 수 있으면은 같이 접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접속한 곳이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곳인데요. 그냥 구글에 코스페이시스 에듀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일단 채팅으로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따로 구글 아이디가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이제 저는 좀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제가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어떤 걸로 시작을 했냐면, 이걸로 좀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 정리를 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초기에 이제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화면 속에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실제로 물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방탈출 카페 같은 데도 가면 여러 가지 물건도 들어보고 거기서 퀴즈를 찾아서 이제 하나씩 단서를 풀어가는 게 방탈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방탈출 게임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여러 물체를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라고 하고 들어가면 내 이놈 침입자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막 물체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엉뚱한 게 막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또 클릭을 해보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정답을 맞추면 이제 다른 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면 이게 사실 다 코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6학년에서는 코딩을 엔트리를 통해서 배우는데 이제 엔트리로 배운 코딩을 실제로 이제 2D 오브젝트에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3D 입체 형태로 좀 움직이는 것도 학생들이 좀 볼 수 있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좀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여자 우주 비행사를 클릭했을 때는 놀란 표정 짓기, 그다음 퀴즈를 풀래라고 말하기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블록 코딩 형태로 나타내게 했어요. 그다음 얘를 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코딩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4.19 혁명의 원인이 된 사건은 뭐 이런 것도 클릭하면은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 방탈출 카페처럼 힌트 180도 회전을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3D이기 때문에 입체 형태로 돼서 클릭하면 또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체험 형식으로 애들한테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했더니 이렇게 문제를 방탈출 카페를 선생님이 가상 공간에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진짜 방탈출하듯이 문제를 좀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직접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부터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지금 전체가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저희 반 22명 학생들이 전부 다 가입이 된 상태인데 제가 아이디를 만들면 아이들은 학급 코드만 있으면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6학년인데 가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한 10분 정도 이내에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을 다 추가해 놓고 제가 과제를 부여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름별로 다 과제를 이렇게 부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과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제가 모둠에다가 인원을요 다 추가를 예를 들어 그룹을 이렇게 다 번호를 친구들을 몇 명씩 쪼개서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 1모둠에 누구 들어가고 2모둠에 누구 들어가고 이런 걸 제가 마치 줌에서 소회의실 넣듯이 제가 다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과제 1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6개 과제가 보이지만 자기가 배정받은 과제만 다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먼저 초기 구성을 한 상태였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걸 시작을 했냐면 아마 선생님들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댓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되게 이제 동영상 만들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한번 짜보자라고 했는데 스토리보드 대 사이트도 물론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칸을 나누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공간을 배치하고 사람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진짜 실제 스토리보드, 영상 스토리보드처럼 짤 수는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2D 그림이다 보니까 어디서 움직이고 어떤 대사를 하고 이런 게 좀 실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3D 형태로 좀 입체로 나타내면 좀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착안을 해서 좀 연습을 시켜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거라서 굉장히 좀 허접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친구가 지금 다 코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건 연습이어서 친구들이 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도둑을 맞은 상태예요. 자기 차를 도둑을 맞은 상태인데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가 다 코딩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산타가 이 차는 이제 내 거입니다 말하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를. 그리고 3초 동안 계속 이동을 한다. 이런 것도 다 코딩으로 사실 만든 거여서 저희한테 별게 아닌 느낌일 수도 있지만 6학년 엔트리를 처음 배운 친구에게는 굉장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제 제가 뭐 따로 이런 답안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다 코딩을 한 거여서 이렇게 입체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잠시만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 같은 것들을 또 만들 이게 좀 다른 걸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초적 여기 됐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 가상 공간을 실제로 이렇게 어떤 뭐 이런 거 되게 수업을 많이 하면은 되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생태 도시 만들기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도시 계획하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친구가 하나하나 이렇게 건물 같은 것도 배치를 하고 계획을 해서 도시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또 이제 어떤 미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이킹 수업을 할 때 이제 요런 도구들을 사용하면 선생님들이 따로 물리적인 준비물이 필요 없이 끝까지 저장도 하고 피드백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걸로 미술 수행평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행평가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미술이랑 진로, 창체 진로를 합쳐서 이제 큐레이터 되어보기 수업을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큐레이터가 되면 어떤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어떤 건축물에서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소개할지를 아이들이 한번 도슨트도 되어보고 큐레이터도 되어보는 체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주니어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큐레이터랑 도슨트 직업을 이제 탐색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하게 시켰더니 이제 뭐 큐레이터는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또 어떤 전시회를 계획하고 등을 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도슨트는 그 개별적인 각각의 작품들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거다. 요렇게까지 진로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줌 소회의실에 모여서 이제 전시 주제를 하나를 정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 미술관, 아니면 피카소 미술관, 아니면 우울한 미술관, 즐거운 미술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먼저 이제 작품을 다 정하게 했어요. 이제 미술 노트에다가 어떤 작품을 어디에 전시하고 또 컨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회의실에서 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다 패들렛에 해두고 이제 저한테 검사를 받고 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미술관 방을 만들어 두고 조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지금 6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한번 아이들이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 컴퓨터라서 조금 느립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잘 만들었어요. 그 음악도 자기들이 삽입하고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자기들이 삽입을 한 거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선생님들께도 제가 링크를 드릴 건데 움직이실 때 그냥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 전부 건축을 한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감상도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도슨트가 직접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다 넣어놔서 패들렛 이런 걸로 보면 그림이 딱 평면으로만 보이고 좀 미술관에 와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실제로 뭐 설명도 좀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끊기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커가지고. 네, 얘네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터널이라는 미술관인데 이게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이 쫙 보이게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탐험해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적고 이 모나리자랑 지금 뒤에 보면은 약간 팝아트적인 그림들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이어지게 그림을 만들고 또 친구들이 직접 그림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올리고 또 코딩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 이제 설명 나오게 하고 클릭하면 화면 전환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서 만들었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희 반에서 좀 제일 잘 만들었다 생각한 작품인데요. 얘네들이 직접 다 건축을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스토리가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박물관에서 내리는 기차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기 CU 편의점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예 다 친구들이 건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뭐 김홍도관, 피카소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전시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전시해 놓은 걸 좀 보면서 이건 또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걸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 거니까 좀 흥미롭게 조사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화살표로 그냥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로만 하니까 끊겨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들어가지면 말씀해 주세요. 주소가 주소가 혹시 안 되나요? 네.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공유할게요. 네, 혹시 이걸로 좀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돼요.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보고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른 것도 하나 공유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메이킹을 했는지 좀 보시면 수업에 활용하실 때 아이디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코딩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좀 보시면 나중에 지도하실 때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이 계속 제자리로 뛰기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말이요, 유니콘이, 저 아까 그 미술관 거기 들어왔는데, 네네. 유니콘이 클릭해봐 해서 클릭했더니 제자리만 계속 뛰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 아니죠? 그 앞으로 그냥 그 무시하시고 가시면 돼요. 앞으로요? 네, 그 키보드 화살표로 가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키보드 화살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키보드로 이동하시면은 됩니다. 저 마우스로 게임처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제자리 뛰고 있으니까 왜 이러나 했어요. 네, 키보드로 돌아다니시면은 됩니다. 네네네. 로블록스가 아니고 아마 이 코블록스가 그냥 여기 그 코스페이시스 에듀 자체 블록 코딩 툴을 그냥 이름을 코블록스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엔트리랑 좀 똑같은데 엔트리보다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엔트리랑 엄청 유사하고요. 그 코스페이시스 내에서 그냥 블록 코딩을 코블록스라고 지었는데 아이들에게 처음에 알려주실 때 아예 처음부터 엔트리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시면 애들이 그래도 잘 알아듣고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작 방법이 조금 궤도는 그래도 화살표로만 가능한데 뭔가 얘는 지금 너무 3D 공간이니까 사실 처음에 조작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도 사실 같이 써야 되고 해가지고 한번 돌리면서 해보시고 조금 있다가 조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돌리시면 방향이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플레이 환경이어서 선생님들이 서혜진 선생님하고 같은 화면을 보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코딩 창이 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코딩하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이 창이 뜨고 공유하는 화면은 플레이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 아까 이게 어쨌든 가상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 좀 이따 아마 이유림 선생님이 보여주시긴 할 텐데 아이들이 자기가 각자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냥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바뀌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 좀 이따 이유림 선생님이 보여주실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이랑 좀 사용되는 성격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학급방이 있으면 그 학급방에서 다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페이시스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같이 들어와 있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이라면 이제 어쨌든 6학년 교육과정에 엔트리를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실과 시간에. 그래서 기본적인 순차 반복 정도의 구조는 아이들이 익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엔트리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화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3D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조작한 걸 실제 현상처럼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또 어떤 메이킹 활동을 할 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평면 그림만 넣는 걸 사실 보여드렸는데 입체적인 도구도 CAD를 통해서 3D CAD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너무 능력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고등학생들은 띵커CAD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CAD 작품을 이제 만든 다음에 얘를 또 옮겨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제 초등 수준에서만 한 거고 사실 공부를 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블록스는 호스트만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작업하는 친구들이 다 제작자면은 볼 수 있습니다. 교사도 보이고 제작하는 사람도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 사례를 어떻게 메이킹을 하고 이제 전시를 어떻게 했고 정도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그럼 이 코스페이시스 어떻게 하는 건데에 대해서는 이유림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능력자이셔서 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유림 선생님께서 코스페이시스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혜진 선생님이 너무 수업 사례도 잘 알려주셨는데요. 코스페이시스를 혹시 지금 잘 아시는 다뤄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완전히 이제 처음 가입부터 학급 생성하고 하는 건데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라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이라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엄청 저는 이제 제가 연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시라고 들어가지고 다 아실까 봐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서혜진 선생님은 지금 6학년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4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4학년 아이들을 이제 인공지능 융합 동아리를 하고 저희 반 아이들을 조금 특색 사업으로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크래치랑 엔트리랑 이런 코블록스도 다 저희 반 애들은 블록 코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2학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4학년, 5학년인 학생들은 저렇게 미술관까지는 아마 그거 코딩을 해서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수업사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잠시만요. 저희 반은 지금 제가 미술 수업을 이제 융합 수업으로 미술, 국어, AI 이렇게 융합 수업으로 해서 게더타운에서 미술을 아이들하고 초현실주의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대페이즈만 기법이 사실
이제 낯선 곳에 일상적인 사물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살바도르 달리 작품 같은 경우는 사막에 녹아있는 시계의 작품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게더타운에서 많이 보고 나서 그 상상 속 세계를 코스페이시스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일단 뭔가를 제대로, 그러니까 미술관이면 미술관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뭐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부담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초현실주의를 게더타운에서 먼저 보고 이런 예시들을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게더타운과 코스페이시스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활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코스페이시스는 아이들 저작 활동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메이킹 활동이 목적이고 그거를 VR과 AR로 증가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저희가 이제 수업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용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개념을 배우거나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게더타운에서 보통 수업을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패들렛을 연동을 해서 패들렛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고 작품 설명을 메모로 보여주고 뭐 조사하기에 이제 지식백과를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코스페이시스는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는 완전히 저작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게더타운은 수업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상 채팅 안 됩니다. 그래서 게더는 가까이 오면 얼굴 보고 이야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코스페이시스에서는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메이킹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게더타운으로 미술을 먼저 개념 다 배우고 나서 아이들에게 상상의 세계로라는 이제 작품을 줘서 아이들이 처음에 구상하기에서 스케치를 먼저 한 뒤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서 공간을 새롭게 하기, 크기를 새롭게 하기,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새롭게 하기 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상 기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유니콘을 타고 뭐 시합을 하는데 이곳은 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점프로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가서 산타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부터 게더타운이 아니고 코스페이시스 활용 이제 완전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페이시스는 교사는 반드시 이제 계정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처음부터 같이 그래서 계정을 선생님 계정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내일 수업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어쨌든 간단한 미술관을 선생님들께서 하나를 완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훌륭하십니다. 정말 쉬워요. 사실 미술관 정말 쉬워서 하나는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18세 이상 클릭하시고 약관 이렇게 다 영어로 알아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저는 다른 계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일을 확인하셔서 이메일로 승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메일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선생님들께서는 기본 베이직 계정으로 이제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페이시스 에듀 프로 갖기라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데요. 이 계정이 이제 라이센스가 없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베이직 계정으로도 가능하신데 처음 가입을 하면 이 무료로 체험판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판을 활성화하시면 오늘로부터 30일 날짜 동안 체험판을 쓰실 수 있는데 이게 프로 계정이어서 100명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훨씬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이제 저작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 막혀 있어요. 이거 열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 계정은 그런 게 다 열려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훨씬 많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판 활성화하기는 체험판 코드가 필요한데요. 체험판 코드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코스페이시스 처음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여담이지만 그냥 네이버에 코스페이시스 체험판 코드 쳐도 나와요. 맞아요. 바로 나와요. 그 코스페이시스 홈페이지에 그 앰베세더 해가지고 대사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트위터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프로로 여기에 체험판 코드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체험판 그러니까 프로 아니더라도 다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계정은 선생님들 30명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30명, 근데 학급은 하나만 개설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 학급 만들기에서 2개 이상은 안 되고 베이직 계정은 학급 하나에 학생들 30계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30명의 지금 저랑 서혜진 선생님이 프로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179.99달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급 이름에 학급 한번 써주시고요. 네, 1년치. 네, 1년이에요. 그래서 학생 추가 이제 뜨는데요. 이 학급 코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학급에 추가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입니다. 존재하는 학생 추가하기 하셔도 되고 처음에 아이들이 어차피 가입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라면 선생님들께서 모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 30개를 그냥 제가 가입 계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로그아웃을 하시고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해놓고 써놓으면 돼요. CX59T를 해놓고 로그아웃을 하고 좀 노가다기는 한데 아이들 학생 계정을 만들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학급 코드를 누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준 알림장에 적어준 학급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그냥 제가 30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번호랑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름을 저희 반 1번이 강한결이라는 애인데 아이디도 마음대로 그냥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역삼 4학년 1반 1번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는 강한결 1 이렇게 하면 절대 아이들이 까먹지 않거든요. 자기 이름의 1 이렇게 해서 제가 20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아이들을 가입시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급 가입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이제 제작 활동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코스페이시스를 들어가셔서 코스페이시스 내 코스페이시스의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서혜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학급에 들어가셔서 1반을 들어가면 아이들을 한눈에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과제도 모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과제를 제가 편집도 가능하고 제가 제작자 모두도 가능하고 제가 모든 것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줌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이어서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뭔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이 바다로 깔려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면 선생님 들어가서 다 삭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화면이 그대로 바로바로 바뀌고 다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내 코스페이시스에서 코스페이시스 생성 들어가 주시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는 3D 환경과 360도 이미지와 멀지큐브를 쓸 수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과 하는 건 이제 3D 환경이어서 오늘은 3D 환경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6개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계정에도 있고요. 미술관이 제가 아까 왜 쉽다고 말씀드렸냐면 라지 갤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템플릿을 바로 갤러리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만 설치를 하면 아이들이 바로 볼 수 있고, 저는 아이들과 코스페이시스 첫 수업 때 All About Me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모두 이게 복사 기능이 있어서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자기 소개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딱 아이들 가장 기본 첫 수업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빈 화면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 하기 전에 저희 조작 방법 먼저 하고 갈게요. 선생님들은 아마 코스페이시스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웰컴 투 코스페이시스 화면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초록 색깔을 클릭하시면 영어로 어떻게 조작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반 아이가 찾아냈습니다. 구글에다가 선생님들 구글에다가 코스페이시스를 검색하시면, 크롬에 너무 웃겼어요. 코스페이시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코스페이시스 얘도 조작법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사람이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걸 플레이할 수 있게 똑같이 이 조작을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믹스를 누르시면 제가 리믹스를 해서 이미 리믹스가 없는데 여기 위에 보통 리믹스 버튼이 있어요. 리믹스를 누르시면 내 코스페이시스에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000명의 한국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믹스를 클릭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이제 한국말로 에듀 조작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영어에 능숙하니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first step is 여기를 클릭하세요. 장면을 클릭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장면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장면을 클릭하시면 5개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5개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데스크톱, 저희 모두 이제 PC로 하고 있으니까 PC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태블릿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플레이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 돌려보니까 다음 장면에는 왼쪽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여 보실래요? 그러면 화면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위치만 바뀝니다. 돌리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떼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눌리고 돌리시면 되고요. 줌을 가까이서 얘를 보고 싶다 하시면 스크롤을 앞으로, 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앞뒤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를 아이들이 이제 놓을 때 막 엄청 큰 공간, 특히 상상의 공간 만들기 하면은 막 당근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 작아서 안 보이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를 클릭하고 V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뷰예요. 얘를 중심으로 내 시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눌리는 거,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거 C. 오케이? V랑 C 기준으로 가까이 가는 거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그러면 사실 간단한 조작은 모두 끝난 거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하는 것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레이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화면을 구성하실 때 모든 장면에 이 카메라 녀석이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은 처음에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떤 시야에서 시작하냐, 그리고 녹화를 어디에서 하냐에 그 시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해봐라 이런 거고, 이제 WASD는 선생님들 모두 쓰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면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라이브러리에서 물건 가져오기인데요. 요 장면은 혹시 귀찮으시면 요거 다시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왼쪽 아래에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구글 번역으로 이 페이지를 아예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구글 번역 안 하셨으면 라이브러리가 영어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쓰실 수 있는 많은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얘가 자기의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했으니 고양이를 주겠습니다. 저희 지금 튜토리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못 찾겠으니 호랑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 혹시 잘못하셨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중요한데 이 물체를, 오브젝트를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크기를 바꾸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얘를 클릭하고 위에 4가지의 버튼이 있어요. 얘를 X축, Y축, Z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3D 공간이기 때문에 얘를 뭐 눕게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은 얘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2번째는 위로 올리고 앞으로 가지고 오고, 뒤로 가고, 얘도 이제 X축, Y축으로 바꾸실 수 있고, 얘는 이제 아래 위로 옮기실 때 3번째 거 쓰실 수 있고, 4번째 게 아이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건데요. 얘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위로 드래그하면 물체가 커지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물체가 작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 호랑이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래그 눌리고 아래 위로 하는 거 꼭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안 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움직이는 거, 얘는 돌아갔죠.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얘를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파란 색깔 곰인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애니메이션과 재질, 물리, 문장, 코드 등이 있죠. 여기 사실 이 튜토리얼에는 안 나오지만 이름을 바꾸시면 나중에 코딩할 때 엄청 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이제 사물은 놓자마자 이름부터 바꾸라고 하거든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뿔소라고 그냥 코라고만 해도 나중에 코딩할 코드를 열면, 이제 코블록스를 열면 여기에 얘네를 코블록스 코드를 다 사용을 하고 이름 보이게 해두면 나중에 코딩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코블록스는 닫고 이름은 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재질에 가서 이제 색깔과 나중에 이제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정말 눈동자 색깔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질을 다 바꿀 수 있는데 북극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록색 코뿔소로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건 다 복사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워낙 컨트롤 C, 컨트롤 V 잘 하시기 때문에 얘를 Alt키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다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튜토리얼은 지금 얘를 깔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Alt랑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다 복사가 가능합니다.
얘는 A 버튼 아주 중요합니다. A 버튼은 물체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제 물체를 얘가 자전거를 타게 하고 싶다, 아니면 모자를 씌우고 싶다, 안경을 쓰게 하고 싶다,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쓰자 할 때 모두 A 버튼을 씁니다. A는 물체와 물체를 맞붙이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붙이고 싶은 걸 클릭하고 주변에 있는 물체 옆에서 A를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얘를 붙일 수 있는, 잠시만요. 얘를 붙일 수 있는 파란색 점들이 뜹니다. 이 말풍선을 없애고 싶을 때. 그래서 얘를 눌리고 A를 누르시면 여기 파란색 점들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점들이 전부 다 얘가 올라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 위에 홀스백 위에 이제 타겠다. 그러면 여기 눌리시면 얘가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하나로 개체가 묶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얘랑 얘를 타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는 A를 눌러서 여기 올라가게 하면 얘가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 오른쪽을 눌리셔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윤명 선생님이신가요? 최윤정 선생님이신가요? 네,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께서 블록 코딩을 못해도 아이들이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애니메이션이 마치 코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서혜진 선생님의 미술관에서 계속 달리는 척만 했던 그 유니콘 있죠. 그 친구는 코딩이 아니라 여기서 런을 넣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리액션의 상호작용은 이제 뭐 화내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폴리스맨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보시면 어그레시브를 누르면 엄청 화나고 그리고 재생을 눌러보면 맞아요, 화난. 그리고 얘도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죠. 이제 코딩을 넣은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남자를 애니메이션의 포즈죠. 포스처에서 lie down, 눕기, hold, sit, ride horse 있네요. 그래서 말 타기 이거 눌러주시면 얘가 자세가 바뀌어요. 그럼 다시 A 눌러서 앉혀주시면 자세까지 바꿔서 물체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을 뺏겼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모두 끝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코스페이시스는 사실은 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미 다뤄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제가 몰랐던 엄청난 메이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지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도 요거 한 번만 줌으로 같이 해보시면 금방 아이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자세 바꾸고 하는 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코스페이시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empty scene, 저희 빈 장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3D 환경에 제가 지금 내 코스페이시스 안에 기초의 코스페이시스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여기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빈 장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나오죠. 그런데 게더타운보다 훨씬 템플릿 활용은 쉽고요. 템플릿이 없어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배경만 까면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로 왔냐면 왼쪽 아래 라이브러리에 세 번째 배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배경을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계정으로도 배경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밤, 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플레이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씩 라이브러리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브젝트를 넣고 얘를 옷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안경도 벗겨보고 눈 색깔도 바꿔보고 하면서 한번 아바타를 만들어 보세요. 어머머. 네, 이런 식으로 아바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안경을 씌우고 싶으면 여기에 머리에 눌리면 머리에 쓰고요. 만약에 여기에 씌우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배경을 하시고 이제 만들기를 하시고 특수를 하시고 이제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다 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나가서 갤러리를 다시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갤러리 선택해 주세요. 제가 배경 바꾸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라지 갤러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3개의 방 안에 미술관을 꾸미실 수 있게 템플릿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 공간이 나오죠. 이 공간도 나중에는 선생님들께서 벽을 다 설치를 하시고 여기 문도 달고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의 재질도 투명하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추고 내가 이런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재질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겟더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벽에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갤러리의 한 거실이고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누르시고 이미지에 웹 검색이 있습니다. 이 웹 검색이 정말 편리한데 아이들이 나중에 미술관 제작 활동을 할 때도 웹 검색을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업로드에 이미지에 웹 검색에 반 고흐를 검색하면 반 고흐 이미지가 엄청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얘가 어디 갔을까요? 로딩 중이었네요. 자, 여기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를 눌러서 벽에 그냥 붙여주면 얘는 벽에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너무 안 예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만들기. 이 만들기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를 눌러서 네모를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네모 박스.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네모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얘를 높이를 높이고 너비를 앞으로 뒤로 이거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액자 크기만큼 액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아까 이제 재질 많이 했죠. 재질을 내가 원하는 재질로 예쁜 액자가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위에 올리면 얘는 그래도 뭔가 그럴싸한 액자가 되었죠. 그래서 붙이기 하고 벽에 전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돌아갔네요. 땡. 너무 두껍네요. 그래서 써주시면 조금 크기를 키우고 떼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지금 이 친구들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액자를 또 만들어서
얘가 왜 재질이 똑같이 나올까요? 혜진쌤 혹시 제가 이걸 지금 뭘 건드렸을까요? 아,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질이 안 바뀌어요? 왜 얘의 크기랑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모르겠네. A 아까 눌러서 지금 붙이기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오른쪽 아니야. 마우스. 예. 아니에요. 네, 뭔가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니까. 전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얘를 전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뭔가 지금 저의 마우스가 됐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로 너비를 조정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를 다 만드시고 나중에 다 확인하실 때는 스크롤을 뒤로 빼시면 전체적인 갤러리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갤러리에 조금 지붕이 없어서 지금 뭔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저는 세모 모양으로 지붕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붕 크기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불투명도를 바꿔서 네. 뭔가 선생님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얘가 왜 크기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재질이 다 납작하게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납작하게도 되고 길쭉하게도 되고 다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잠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걸 눌리고 있었군요. 그래서 얘를 상단 길이를 하단을 더 길게 바꿔주시고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또 이런 제가 삼각뿔을 가지고 왔었군요. 원뿔을 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금세 재질 바꾸시고 투명도 높이시고 해서 얹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갤러리는 선생님들 정말 오늘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하시면 여기에 광고관, 무슨 관 해서 내일 아이들 모두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까 전에 그 카메라가 여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 상황에서는 마우스랑 이거 화살표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이 플레이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시면서 이거 재질 바꿔야지, 이거 바닥 바꿔야지, 천장 만들어야지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 갤러리의 배경 당연히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경 바꾸거나 이렇게 배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도 보면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면 나중에 플레이를 했을 때 얘가 밖에서 얘를 관찰하는 이제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이제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아이들한테 여기에 글씨도 써주시고 그래서 글씨를 써서 이게 뭐 몇 학년 몇 반 환영해, 몇 학년 몇 반의 미술관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뭔가 몇 가지 더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습을 해보시는 것보다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조작이 간단하니까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수 들어가시면요. 이게 지금 이동 경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냐면 특수에서 카메라 그리고 이동 경로로 파란 색깔 세모 있는 게 이동 경로예요. 얘를 들고 오시면 얘가 이제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여기에 일단은 옆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아지가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얘 경로를 뛰어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원은 조금 너무 어지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점이 얘 경로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뛰노는 이제 경로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어색한데 하시면 여기에서 오른쪽 눌리셔서 경로 수정 누르시면 여기에 바꿀 수 있는 이 점들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늘리고 줄이고. 이거는 아이들이 롤러코스터 만들기 할 때 아주 난리 납니다. 롤러코스터도 이제 경로를 위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래로도 할 수 있어서 롤러코스터 만들기 할 때 아주 좋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저희는 여기에 일단 붙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얘를 이름을 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사용하실 때는 코드에서 꼭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청 물체가 많아지면 이게 코드가 막 이제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이름 보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얘는 항상 이렇게 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름을 끄겠습니다. 그럼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눌렀고 저희는 코블록스를 켜볼게요. 지금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는 코블록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블록스에서 이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동작 강아지를 10초 동안 앞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기 10m 이동하기 해볼까요? 그러면 이 10m 이동의 경로가 얘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어디 갔죠? 다시 갤러리를 없애야겠네요. 여기 있어. 네. 그냥 모두 없는 곳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너무 크니까 사람을 줄이고 다시 라이브러리 특수 여기서 얘를 조금 크게 하고 토끼와 고양이가 뛰어노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사슴이 위에 올라가서 이 경로를 도는 장면을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블록스에서 동작 라운드 패스를 앞으로 이동하고 다음 반복하기 코 얘가 붙여지지가 않았나 보네요. 자, 제가 원래 연수가 이렇게 엉성하지 않은데 뭔가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직접 실습하면서 강의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차분하게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라운드 이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5초 동안 이동하기를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 있었네요. 얘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이 동작을 얘가 걷는 모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얘가 ru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카메라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제가 설정한 경로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를 돌아다니게 하고 싶을 때 강아지도 뛰어다니고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고 해서 미술관에도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너 뛰지 마 하는 선생님을 저는 놓고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경로를 설정해 주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도 여러 개를 놓다 보면 경로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경로도 놔주실 때 이름을 얘는 경로 1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경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하기 이런 건 아이들도 잘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블록 코딩을 사용하는 걸 몇 번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정말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안 해본 학생들이더라도 특히 중고등학생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장면 하는 거 했고 나머지는 코딩 사용만 잘 할 줄 알면 이거는 정말 금방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서 경로 수정해서 여기에 점 많이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 추가해서 더 길을 만드실 수 있고 항상 이거 사용해 주실 때는 코드 블록에서 사용 누르셔야 여기 나옵니다. 요거를 많이 까먹어서 코드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블록스를 여러 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어지러우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까 서희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엔트리는 이 왼쪽에 있는 그 실행 화면이 굉장히 조금 조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2D나 다름없어서 아이들이 별로 실제감이 없었다면 얘는 몇 초 동안 뛰기 그리고 어떤 얘가 지금 달리기를 했는데 얘가 걷기 워크로 하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그리고 몇 초를 바꾸면 더 천천히 하고 이렇게 얘를 50초 동안 하면 얘가 더 천천히 뛰고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저는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도 혹시 아까 그 보셨던 갤러리 지금 만드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저랑 같이 갤러리 만들고 조금 오늘 빨리 끝나도 되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 갤러리 만드시고 만드신 갤러리 같이 공유하면서 확인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고 그러면 다시 빈센트 방법으로 들어와서 만들기에 액자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고 검색에 업로드에 검색 그래서 업로드의 이미지에 웹 검색에 제가 방법으로 넣었고 여기 피카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피카소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리고 얘를 벽에 붙이기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를 키워주시고 벽에다가 올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를 조금 올릴게요, 위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도슨트 활동도 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주 비행사가 나와서 코드를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누르시고, 그래서 코딩을 해서 말하게도 할 수 있지만 얘를 그냥 문장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와 말하기가 있는데요. 얘가 반고 작품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할머니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문장을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할머니를 여기 이제 세워두실 수 있고요. 할머니에게 애니메이션을 말씀드리면 리액션, 박수치기, 웃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해보면 나중에 카메라를 여기 다시 넣을게요. 카메라를 들고 와서 넣어보면 이렇게 코딩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는 3D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아까 그 제가 경로만 추가해 주시면 걸어가면서 도슨트 활동하는 거 가능하고요. 걸어가는 신용도 하실 수가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막 이동은 안 하시지만 여기에 워크 이런 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소파도 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도 금방금방 아이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이기, 자세 바꾸기 이런 것만 있으면 금방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좀 시간이 많이 늦었었어요. 선생님 어려운 것 같아요. 실습하면서 설명까지 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차분하게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근데 아까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으셔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네. 없으신가요? 프로 체험판 코드는 네. 그 지금 코스페이시스에서요. 네. 맞아요. 로그아웃을 직접 해봐야 될 하시고. 것 같아요. 네. 네. 서재환 선생님 말씀대로. 코스페이시스 지금 로그아웃을 여기 있다. 네. 그 코스페이시스 전체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로그인이 돼가지고. 선생님,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냥 코스페이시스 그냥 구글에 코스페이시스 체험판 코드 치면 코스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제일 네. 쉬운 건 그냥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와요. 블로그에. 네. 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블로그에 엄청 많이 넣으시고 그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아예 해놨어요. 그 엠베서더 네. 대사관들의 트위터에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용하시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한 달 사용하시고 한 달 체험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계정을 아예 삭제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시면 다시 또 30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학생들의 작품은 하나씩 다 저장소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저장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복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30일 연장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하기 전에는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정 삭제가 쉬워요. 계정 삭제도 쉽고 계정 삭제하고 1초 뒤에 바로 다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이기영 선생님께서 모든 게 신기하시다고 또 답변을 주셨고 서정현 선생님도 직접 해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또 이게 쉽게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유림 선생님 많이 사용해 보신 것 같아요. 되게 능수능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닙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이 블록 코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걸 같이 하신 거죠? 네, 코딩 수업을 네. 먼저 하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코딩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니까 금세 따라 하더라고요. 코블록스 화면을 보여주니까. 제 따로 생각에는 코딩을 네.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금세 따라 했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엔트리 수업은 했고요. 엔트리 수업은 네, 했죠. 엔트리를 했습니다. 엔트리로 뭐 네. 도장 찍기 막 이러면서 꽃 만들기 이런 거 정도만 했었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경로 따라가고 이런 건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화면에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했더니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학교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에서 실과 시간에 정규 교육 과정에 엔트리가 아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2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2015 기존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는 친구들은 엔트리를 전부 다 이제 실과 시간에 거의 배웠기 때문에 기초적인 블록 코딩 형태는 할 수 있고 엔트리보다 오히려 이 코딩이 더 간단해요. 코딩 블록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학년 이상이면 저는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학습 격차는 혹시 없나요? 학습 격차,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사이에서의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격차? 있는데 저는 코스페이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에 아직 블록 코딩 못하는 아이 당연히 있고요. 그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다 3D 환경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 코딩을 사실 실제적으로 엄청 잘 쓰는 아이는 한 5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말 잘 반영되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서희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아이들 한 거 보면은 사막에서 고래가 헤엄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정말 상상세계 표현하기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예전에는 이런 수업을 안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예전에 이런 수업을 안 하신 거랑 지금 이런 수업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교사로서 궁금해서. 네. 그 코로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닥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서혜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줌 피로도가 아예 그 줌 파티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네모난 화면에서 계속해서 내 얼굴이 선생님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애들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장면이 보여지고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게더타운은 앉아서 하는 건데도 내가 가상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는 그 공간성 하나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코스페이시스도 아이들이 실제로 조작 활동을 해보면서 그런 이제 메이킹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미술도 저는 이걸로 미술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술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무한정 이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배종천 선생님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테마로 애초에 1년 동안 학급 운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기획을 했던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줌에서 하는 게 제 자신도 너무 재미가 없는데 뭘 좀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요. 두 번째로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해서 그동안 안 했던 거지. 애들이 이미 너무 이런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다 설명을 했는데, 애들한테는 전 별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5분 유튜브 모르면 쳐봐.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이게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얘네랑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해야겠구나. 내가 배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업에서 하는 건 결국에 학교 교육에서도 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교육에서 이런 메타버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좀 연구하고 있는 AI 융합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건 학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교육 격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1년 동안 한 5-6명이 생겼거든요. 나 제페토 이제 디자이너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나 이런 3D 건축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실제로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정말로 좀 이제 좀 선도적인 직업들을 할 수 있는 게 공교육에서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꼭 이런 교육이 조금 이제 학년별로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종 선생님은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좀 되셨어요? 네. 두 분 선생님 오늘 수업 제가 몇 번 이렇게 오지는 못했지만 이때까지 들은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하고 또 반성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네. 메타버스도 수업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는 사실 일반 초등학교는 아니고 특수학교라서 사실 아이들이 직접 무엇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미술 관련된 거를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요.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클릭 동작은 할 수 있어서 같이 좀 가상 공간에서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선생님. 네네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사가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수업설의 나눔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늦은 시간인데도 여기 선생님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조형기 선생님이 오늘 같이 또 오셨는데 다음 주에 수업설의 나눔을 조형기 선생님이 해주셔요. 조형기 선생님 어떻게 연구 활동은 잘 되고 계셔요? 안녕하세요. 연구 활동이 아니라 요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근데 강의가 너무 빡세가지고. 네, 오늘 강의요? 아니요. 저 선생님 강의가 네,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요즘 파이썬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이썬 하십니까? 네, 파이썬 하고 다음 주부터 앱 인벤터 하는데 그거 이제 처음 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하는 게 많아서 요즘에 좀 잘 못 들어왔었어요. 네네네네. 파이썬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한 2주 전부터 여기 연구에서도 파이썬 소모임 하고 있는데 현경 선생님 보이시네. 황정호 선생님도 보이시고 나중에 또 저희 협업할 일 있으면 또 뭐 협업 부탁드려서 다음번 수업설에 나누면 그럼 좀 소개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서희 선생님, 이윤 선생님 또 소감 한 말씀 듣고 또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현경 선생님 수업설에 나누면 좀. 네, 제가 수업설에 나눈 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커넥트 재단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랑 좀 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랑 이제 같이 수업 자료 개발을 했던 게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으로 했던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로 논문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 개인 논문은 아니고 이제 다른 학교 박사 과정인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논문인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학생들이랑 이 면담까지 끝나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윤리 교육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PPT랑 그다음에 그냥 활동지 같은 거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추가 드릴 거는 결국 저희가 네이버랑 같이 만들었던 거를 그냥 수업 자료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 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랑 학생들의 반응했던 거 같은 거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요즘에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했던 좀 수업 자료들이나 이런 거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를 설레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우리 서희진 선생님이 벌써 4번째 수업설에 나누면서 저희 AI 융합교육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 서희진 선생님이십니다. 하실 때마다 또 되게 반응도 좋으시고 하셨는데 오늘
네 번째나 해주신 수업사에 나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이제 뭐 AI 융합 관련해서 AI에도 저도 관심이 많긴 하지만 제가 올해는 좀 메타버스가 되게 핫하기도 하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중심으로 학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건 저도 교사 집단에서는 꽤나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편인데도 애들이랑 할 때마다 내가 잘못하면 10년 뒤에 일자리에서 잘 살아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약간 진짜 너무 이제 약간 변화의 속도가 약간 제곱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빨라서 적응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좀 시대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 같은 학교인 이유림 선생님이랑 너무 연구하면서 재미있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뭐 아이디어나 수업 사례가 있으면 선생님들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씀 해주셨고 정말 반성을 하게 하는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이 되면서 또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젊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구회 활동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림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수업사에 나눔해 주셨는데 연구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림 선생님도 AI 융합 대학원에 또 재학 중이시라고 말씀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사실 연구의 세 번째 지금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정말 반성했던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수업사를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너무 다들 너무 좋은 수업사를 많이 나눔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정말 많이 반성했고 정말 많이 자극도 받고 너무 좋은 연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서혜진 선생님께서 사실 학교에서 정말 많이 막 아이들하고 6학년 데리고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 도움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도 서혜진 선생님이 이제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이런 게 관심이 많고 동아리를 하니까 언니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받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많이 오늘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사실 약간 식은땀이 아까 너무 나기는 했는데 코스페이시스 정말 활용 방법이 너무 많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모두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메이커입니다. 저희가 메이킹 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메이커고 그 속도에 맞춰서 서혜진 선생님 말대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세대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플랫폼들을 많이 또 알아내고 또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씀, 반성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연구활동 하시면서 또 이렇게 수업사례 나눔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수업사례 나눔도 해주시는 선생님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항상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11월 30일 경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있는데 그때 정말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그 말씀도 편하게 나누시면서 또 앞으로 그 융합교육 연구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들 30일 날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편하게 주무시고요. 같이 힘내서 우리 교육을 한번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조영희 선생님 수업사례 나눔에도 모두 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윤정 선생님 지난번에 수업사례 나눔해 주시고 오늘 또 끝까지 이렇게 계속 채팅 남겨주신 따뜻한 우리 윤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윤 선생님, 네, 윤 선생님 다음에 꼭 봬요. 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